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가 4대1로 끝나면서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데 즐거워할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토트넘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체 하나가 어쩌면은 이번 시즌 자체를 바꿔놓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현재 이 웨스트햄의 경기를 통해서 발견되고 있는 토트넘의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토트넘 팬들의 반응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이번 주 토트넘 팬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Oh, what a very happy Sunday. 오늘은 완전 행복한 주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토트넘이 한 골 뒤처진 상태에서 역전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동점골 넣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5스텝 오버, 이 헛다리를 5번이나 한 다음에 이제 골을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 다음 마지막 아스날이 본머스에게 졌다. 야, 이거 뭐 토트넘 팬들에게는 최고의 한 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역전승 거두고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원더골에 본머스에게 아스날이 패배했다? 자, 이거 순위표 살펴보면은 아스날이 원래 이제 맨시티랑 승점 동률이었죠. 그런데 이번 경기를 지면서 이제 승점 17.3위로 일단 이제 유지되고 있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7위로 올라왔습니다. 본머스가 10위인데 10위인 본머스에게 진 아스날. 타격이 크죠. 특히 이제 우승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맨시티, 리버풀과 승점 격차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도미노 피자 공식 계정에서는 Introducing our title hopes pizza, 그러니까 아스날의 우승 희망 피자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했는데 피자가 없죠. 우승이 불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도미노 피자 공식 계정에서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저 되게 궁금한데, 도미노 피자가 아스날을 싫어하는지 여하튼 뭐 이런 댓글까지 올라와가지고 게시물도 올라와서 많은 팬들이 깜짝 놀랐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제 토트넘을 향한 많은 비난들이 어쨌건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토트넘은 세트피스에 항상 실점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 최근 11경기 58개의 코너킥에서 단 하나의 골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트피스에 대해서 토트넘이 이제 어느 정도 잘 대처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높을 정도로 마치 스스로를 집어 던지는 것 같은 이런 높은 수비 라인,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실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맨시티, 아스날, 첼시랑 비교했을 때 실점이 하나 더 많을 뿐이고 골득실은 더 낮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어쨌건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뭐 수치상으로는 최고의 팀들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토트넘이 케인을 대체한 적이 없다,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지금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게 토트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아스날처럼 조금 더 수비적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뭐 체리, 이게 왜 체리가 있냐면은 본머스의 애칭이죠. 여기 보면은 토트넘이 이제 골을 몇 개 넣었냐, 18개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었죠. 그리고 실점은 9개로 똑같습니다. 맨시티 9개, 토트넘도 9개. 첼시 뭐 이런 팀들은 더 많고, 지금 유일하게 수비적인 지표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팀은 리버풀인데 실점이 3개밖에 없어요. 이건 뭐 진짜 대단한 거긴 한데, 여하튼 토트넘이 뭐 높은 수비 라인으로 인해서 유독 많은 실점을 한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하튼 많은 이 토트넘을 향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이번 4대1 승리로 인해서 약간 좀 수그러든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이 경기에서 당연히 빛난 선수는 이제 손흥민 선수죠. 이 언론에서도 이 디애슬레틱에서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4대1 경기, 여기에서 빈티지 손,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손흥민 선수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우도기도 부활했다. 손흥민 선수와 우도기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일단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자면은 The Joy of Vintage Son, 이 전형적인 손흥민이 가져다주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20분을 남기고 이제 그 교체됐을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립박수를 쳐줬던 이 장면이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나갈 때, 이때 당시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표정을 보니까 뭔가 드디어 좀 이 시즌 시작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는데 그나마 좀 마음의 짐을 던 것 같은 손흥민 선수의 어떤 표정이 보였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이 자신의 활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주 반, 거의 뭐 한 달 동안 손흥민 선수가 못 뛰었었는데, 뭐 이게 뭐 A매치 기간으로 인해 좀 더 길어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티모 베르너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맡아가지고 이제 뛰었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좀 이제 아쉬운 시즌의 시작이었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에버튼의 상대로 이제 2골을 넣은 이후에는 이게 이제 2달 전입니다만 이 이후로는 리그 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약간 에이징 커브가 온 게 아니냐, 뭐 손흥민 선수 뭔가 이제 나이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 웨스트햄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다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경기에 한 골밖에 못 넣은 게 불운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이제 굉장히 멋진 장면이 많이 있었죠. 클루셉스키가 여하튼 준 공을 그대로 이렇게 그 슈팅했을 때 이게 이제 자책골로 기록되기는 했습니다만 여하튼 그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전형적인 손흥민 선수의 골을 보여주면서 오직 손흥민 선수만 넣을 수 있는 The sort of goal only he could score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르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토디보를 반대 방향으로 보내버리고 헛다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아레올라 키퍼를 무력화해버리는 손흥민 선수의 그 엄청난 활약, 그걸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특별한 선수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골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How potent he can still be. 이 potent라는 말은 이제 강력하다, 힘 있다라는 뜻이죠.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힘 있는 모습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토트넘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선발로 복귀해가지고 이제 이 14분에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이 장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었죠.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할까 약간 크로스를 날릴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일단은 들어갈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비수들의 움직임이 이 왼쪽으로 쏠리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터치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린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이 완벽하게 비어버리죠. 손흥민 선수가 양발잡이라는 점이 이럴 때 이제 빛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했는데 기가 막혔죠. 기가 막힌 궤적을 그리면서 이제 갔는데 이게 약간의 차이로 저는 이게 들어간 줄 알았어요. 이 장면 보고 와 이거 들어갔다 싶었는데 들어간 게 아니라 지나간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 스스로도 너무나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정도로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또 25분 장면에서는 이제 코너킥 장면에서 어떻게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공이 왔는데 직접 슈팅을 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혼자 태클했으면은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뒤쪽에 이제 태클한 선수의 발에 맞고 이제 나갔죠. 손흥민 선수의 이 슈팅에 진짜 수비수들 전체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측면 쪽에서 우도기에게 패스를 내준 이 장면은 거의 뭐 축구 도사 그 자체였습니다. 이 적절한 웨이트, 적절한 무게가 담긴 이 패스 이게 이제 우도기에게 이어졌고 우도기가 이 공의 퍼스트 터치를 바로 이제 뒤로 도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완벽하게 상대의 어떤 균형을 무너뜨린 것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뒤로 줘가지고 비스마의 굉장히 좋은 슈팅 좋았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 이제 그 클루셉스키한테 공을 전달받았을 때 바로 찼거든요. 뭐 뜸들이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바로 찼는데 세진 않았어요. 근데 상대방보다 워낙 이제 앞선 굉장히 빠른 그런 동작으로 슈팅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태클을 했는데 이게 진짜 이게 아마 이 선수가 제가 지금 누구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이 키퍼가 이 공을 쳐내고 아레올라 키퍼가 공을 쳐내고 이 공이 이제 다시 수비수의 발을 맞고 들어갔죠. 근데 손흥민 선수의 이 움직임이 얼마나 빨랐으면은 이 공이 지나간 뒤에 공을 이 다리를 뻗었을까요? 이 공이 지나간 뒤에 다리를 뻗을 정도로 굉장히 느린 반응 속도를 보여줬고 사실 그것보다 손흥민 선수가 너무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따닥으로 들어갔는데 손흥민 선수도 이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고 손흥민 선수의 한 발 빠른 슈팅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의 한 발 느린 대처가 결국에 만들어낸 그런 골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골이 나오기 직전인데 이 장면에 대해서는 사실 또 다른 기사를 좀 인용해 볼까 합니다. 이 중원에서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그 사르가 공을 뺏어내는 장면입니다. 사르가 공을 뺏어냈고 이 공을 뺏어낸 상황에서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손흥민 선수 그대로 겨냥해가지고 패스를 합니다. 이게 진짜 어마무시한 패스였죠. 근데 이 장면을 두고 이제 그 애슬레틱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의 교체 중에 토트넘의 경기 자체를 바꿔버린 교체가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시즌을 바꾼 교체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그 주목받은 선수가 누구냐 바로 사르거든요. 그러면서 이 경기 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르의 어떤 그 활동량
이게 토트넘의 어떤 우세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드필드진을 보면은 수책이나 아니면 뭐 파케타 로드리게스처럼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 아니면 굉장히 등치가 큰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미드필드에서의 어떤 그 배틀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진짜 활동량이 많이 필요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르가 필요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메디슨을 빼고 사르를 데려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패스맵이나 아니면 터치맵을 보면은 이 제임스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전방에서 터치를 많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뒤쪽에서의 어떤 싸움은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중간에서 이제 공을 많이 만졌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주고 공격적으로도 기여를 해주는 많은 활동량을 토대로 이제 이 토트넘의 우세를 돕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온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죠. 바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하는 장면. 이 장면도 이제 뒤쪽에서의 터치를 잡아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패스를 한 건데 야 손흥민 선수도 이거 끝까지 달려가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헛다리로 완벽하게 상대방의 타이밍을 벗겨내고 슈팅까지 해가지고 전형적인 손흥민 선수의 골을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애슬레틱지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메디슨의 역할이 좀 애매해졌다. 그 공격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클루셉스키가 이제 가져갔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전형적인 어떤 미드필더의 역할에 대해서는 누가 가져갔냐? 사르가 가져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메디슨이 이제 교체되고 나서 아마 자신이 교체된 거에 대해서 좀 수긍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면은 뭐 팀의 결과 자체가 이 강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이 세팅이 오히려 메디슨이 없을 때 나온다라는 게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디슨이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르처럼 열심히 뛰거나 아니면은 클루셉스키보다 더 공격적인 위협이 강해야 되는데 녹화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이 클루셉스키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스텝맨 데이브 이 통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 중 하나인데 클루셉스키가 최근 이제 토트넘에 오고 나서 프리미어리그 골 36골에 이제 공헌을 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그 같은 기간에 77골에 공헌을 했거든요. 2배 이상인데 근데 손흥민 다음으로 많은 골에 공헌하고 있는 선수가 클루셉스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의 현실이기는 한데 그래도 손흥민 다음으로 공격적으로 위협적인 선수가 누구냐? 클루셉스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클루셉스키, 사르 이런 선수들의 어떤 활약들이 지금 메디슨을 무용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영국 언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토트넘은 어쩌면은 이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부활 그리고 이제 사르의 활동량을 기반으로 한 미드필드에서의 어떤 그 배틀을 이기는 이런 것들이 토트넘의 어떤 시즌의 우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예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이제 토트넘에게 좀 희망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 경기이기는 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스코어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대1 그러니까 이 정도 점수 차로 웨스트햄을 상대로 이긴 것은 2015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지휘하던 때 이후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 브라이튼전의 어떤 패배에서 벗어나서 반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는 최고의 방식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역시 손흥민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의 어떤 공격적인 부분이 빛날 수 있도록 이 미드필더진의 어떤 단단함이 더 많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하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